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1시간에 130mm, 이 서울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몸이 반쯤 잠긴 채 길을 걷던 시민은 급류에 떠내려가다 겨우 중심을 잡습니다. 이 반지하 방에선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예방이 안 한다. 10년 전에도 나왔을 때도 똑같게 나왔다고요. 근데 왜 안 바뀌냐고요. 여기 쓰나미처럼 다스려가고 여기 막 역류하고 있고 저기 역류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사람 여기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인데 이 강남이 뭐 이렇게 돼서 이런 물난리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바닥에 처음에 물이 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설마 이게 넘치겠어 하다가 한 1시간 안 돼가지고 가게까지 완전히 찼던 것 같아요. 손님들도 우왕좌왕하고 저희도 우왕좌왕하고 그래가지고 손님들 일단 다 내보내고 물 빼려고 했죠. 뭐 물 빼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밖에서는 뭐 배수로 물이 막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넘쳐 흘러갖고 가게에다 유입이 돼갖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점을 이제 지나갖고 지금 이제 조금이라도 뭐가 해볼 그런 기회였는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허무하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거를 식당을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2, 3분 안에 물이 급격하게 차오르면서 차가 전진을 못하고 순식간에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버리고 무조건 차를 버리고 탈출을 해라 라고 한 상황이었는데 문이 수압 때문이었는지 문이 열리질 않으니까 더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고 어쨌든 겨우겨우 물이 차오르면서 문이 열리게 돼서 급격하게 탈출을 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 근처에 있던 다른 차들도 이미 버려지는 상황이었고 백년 빈도라고 하는 것은 1%, 100분의 1이니까 1%의 확률 굉장히 큰 겁니다. 이번에 115년 만에 서울지방은 최고 기록을 세웠거든요. 이거는 빈도의 개념이 아니고 진짜 115년 동안 기록한 가운데서 서울지방은 가장 컸다. 물이 강남대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흐르면 바로 강남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 정남쪽에 있는 뱅뱅사거리에서 물이 북쪽으로 흘러오면 강남역이 됩니다. 이 세 군데에서 물이 모여가지고 교대역 쪽으로 서쪽으로 물이 몰려가거든요. 물이 모이는 곳. 강남사거리, 그 다음에 사당사거리, 뭐 대치동 사거리,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철공 쪽에도 마찬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5번이나 물에 잠겼어요. 강남역은. 이게 온파가거든요. 물그릇처럼 생겼거든요. 경사가 급해요. 그러니까 물이 빨리 내려오고 대치동도 지금 이번에도 잠겼잖아요. 물이 나갈 곳이 없으니까
물이 왜 잠겼냐? 빠져나가지는 못해. 모이기는 모이는데 나갈 곳이 없으면 물이 잠긴 거예요. 도시가 정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포장이 그만큼 더 많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포장이 많으면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물이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빨리빨리 흘러요. 사방에서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천천히 오면은 이게 오고 그다음에 이게 오고 차례대로 오면은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지만 사방에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니까 동시에 돌아 버린다고. 그러면 잠기는 거죠. 강남하고 대치동에 다 물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보낼 곳이 없잖아요. 왜? 양재천으로 물 내려보내기는 양재천이 너무 적거든요. 양재천이 내려가면 탄천이 합류가 됩니다. 탄천에는 한강으로 연결되거든요.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탄천이 역류에 올라갑니다. 역류에 올라가면 양재천으로 다시 물이 역류가 돼요. 우리 지금 한강에는요 또 하나 악조건이 있어요. 매일 12시간 17분마다 조수가 들어오거든요. 조수가 들어오면 바닷물이 저 밑에서 막아버려요.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63빌딩 앞에까지 짠물이 들어옵니다. 그런 이제 조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홍수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우리 한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잘못된 배수 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포 유역으로 뭐 조그만 중규모 터널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야기하면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놔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접속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은 도로들이. 근데 접속도로가 없으면 고속도로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밑에 터널을, 배수터널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지표면에 있는 물이 그 배수터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연결, 소규모, 중규모 연결 도로가 자세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아직 없어요. 큰 것만 만들어 놓고 해결된다? 그건 넌센스예요. 그래서 물은 모으면 안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방에 6명이 있습니다. 예, 6명이 한꺼번에 정문으로 나가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가면 한 사람씩 차례대로라는 게 뭡니까? 시간차거든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을 분리시켜주는 거거든요. 시간차로. 그렇게 하수 관거가 여러 갈래가 있으면 요건 지형상 빨리 내보내자. 요건 그 다음날 하자.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관거 시설에 따라서 시간차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시가 처음 개발될 때는 관이 400mm 또는 600mm 관을 가지고 도로 밑에 묻어놓으면 충분했어요. 근데 도시가 발달이 되면 물이 더 빨리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800mm 관으로 확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유역을 물 흐르는 집수, 물이 모이는 곳을 분할을 해야 됩니다. 유역을 분할하는 겁니다. 물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쪼개가지고 다른 데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10분 후에 다시 내려보내더라도 물을 지체시켜가지고 강남역으로 물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교차 시간을 두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모이는 곳은 대심도 터널을 통해서 한강으로 바로 퍼넘기는 그 방법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 그제부터 폭우가 계속된 탓에 서울 강남역 일대는 그의 서울 강남역 부근, 이번에도 어김없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강남 워터파크라는 부끄러운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물은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하수 관리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시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 효과가 있는데 유역 전체로 보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의 흐름이라는 건 전체를 봐줘야 되는데 이런 전체를 보는 시각이 좀 부족했다. 조그만 그 처치만 하고 괜찮아졌겠지. 괜찮아. 사실은 큰 비가 오지 않으면 괜찮아지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 더 안 좋은 게 오면은 전에 것까지 같이 골마 터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양재천으로 들어가면 양재천이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탄천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탄천도 아닌 아예 한강 골조로 넘기자 하는 것이 대심도 배수 터널의 기본 개념이죠. 비교적 큽니다. 직경이 16m거든요. 16m고 길이도 한 3.6km에서부터 길게 보면 한 6km 정도까지 되니까 국지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막힌 곳에서부터 배수 터널을 대심도 배수 터널을 만들어서 한남대교 남쪽에서 퍼서 한강으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적어도 한 25년 전부터 주장을 하고 그걸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시장이 바뀌면서 그 계획이 없어져 버렸죠. 강남역 일대의 대심도 터널은 전임 시장 때의 계획. 하지만 새 시장이 들어선 뒤 전시성 토목 행정 반대 명분에 밀려 계획은 수정됐습니다. 양천은 배수 터널이 있거든요. 이번에 경우에 보면 강남은 없잖아요. 양천구 쪽에서는 도로에다 전부 도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밑에 대심도 직경 16m짜리 터널이 길게 저 깊이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은 저 밑에 안양천 쪽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퍼서 안양천으로 넘겨요. 지난 2년간 준공하고 나서 한 번도 피해가 없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연차적으로 공사가 또 한꺼번에 되는 한순간에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1조가 든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첫 해에는 한 그저 1,000억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단 공사가 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똑같은 공사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비는 연간 드는 건 점점 줄여도 돼요. 그러니까 7년 내지 10년 시간차를 두고 공사가 돼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1억 달러를 가지고 방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향후 10년간 공사를 완공해서 10년간 매년 이 방제 사업을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피해 있죠. 즉 재해 비용을 다 막았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16.3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 개념이에요. 1억 달러를 가지고 16억 3천만 달러의 피해를 막았다고 10년 동안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제로입니다. 왜? 피해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전혀 안 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손해를 막아주는 것을 이익으로 보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익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냥 제로예요. 그런 짧은 경제를 갖고 운영을 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그 보이지 않는 공사를 하는데 돈 쓰는 것보다는 정치적 생색이 나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정치가로서는 훨씬 생색이 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리석다 하는 얘기죠. 우리 지금 서울시 기준이 목표는 시간당 95mm입니다. 굉장히 큰 양입니다. 시간당 45mm의 비가 오면 운전을 못합니다. 앞에 안 보입니다. 와이퍼를 아무리 돌려도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95m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거기까지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더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강남 유역의 반포 분리터널 만드는 데는 85mm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 그래 10mm 차이지만은 돈은 차이가 많거든요. 설계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100mm로 정했다가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 기존의 시설은 지난 100년 동안 서울시가 발달을 해오면서 5년빈, 5mm짜리, 10mm짜리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걸 확장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밑에 큰 걸 만들어도 물이 와주질 않잖아요. 와야 해결이 되거든요.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배수관로 이게 다 확정이 되고 정비가 돼야 밑으로 큰 관들이 물이 모여줘야 그 다음에 흘러가서 양손을 해내는 거거든요. 자꾸 어디 95mm 설계했으면 다 해결된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분석한 바로는 지금 85mm, 90mm 서울시 내 1%도 안 돼요. 최근이거든, 그 전부 다. 옛날엔 일제 시대 때부터 한 거는 5mm, 10mm, 30mm, 보통 30mm, 50,
40mm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 관이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걸 확장하기가 또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걸 확장하는 게 전부 보도 밑에 있거든. 보도 밑에 뭐가 있습니까? 통신구, 통신시설이 있죠. 전력시설이 있죠. 뭐 온갖 시설이 다 있거든.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계획이 우리에게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뭐가 있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죠. 대심도 터널을 만든다고 해서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기상 변화에 따라서 똑같은 100mm가 오더라도 비가 몇 시간 동안에 오느냐에 따라서 침수 상황은 전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막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피해를 감수하자라고는 사회적인 합의가 바로 설계 기준이라는 거예요. 비가 몇 미리, 예를 들어 95mm까지는 우리가 설계를 하자. 그 이상이 오면 피해를 감수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는요, 중요한 겁니다. 첫째로는 인명피해는 막아야 되거든요. 무너져서 보는 원인은 쉽다고요. 예방이 어렵거든요. 예방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여기서 이거를 교훈을 얻는 게 난 중요하다고. 여기가 얘가 주는 교훈이에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믿고 정부에서 해주겠지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못 해줍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확실히 아시고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또 국민들이 자기 지역을 알아가지고 그걸 피하고 뭐 그렇게 대비하는 게 지금은 가장 급선물. 아, 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온벽이 몇 등급이니까 좀 위험하네.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난 이거 안 위험하다구나. 그런 거를 자료를 확실히 주시라고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알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 피해가 당신이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되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인명피해에서 핵심은 우리 시민들께서 제발 나도 죽을 수 있고 나도 다칠 수 있다는 좀 겁을 내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물난리 불난리 무너지고 부서지면은 전부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관리 개념이에요. 제발 겁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난에는 노출되면 안 돼요. 노출을 회피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랭랑이고 도망가는 겁니다. 현장에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재난 상황 시에 우리가 야 위험한 상황이다 빨리 대피해라라고 워닝을 해주면, 경고를 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따를 것 같잖아요. 사실은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 행동하고 따를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위험을 경고해줘도 내가 판단하기에 나는 별로 안 위험하니까 내가 충분히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막연한 또 자신감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빨리빨리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아주 큰 요인입니다. 하나는 이분이 차 위에 있는 게 그 물을 헤치고 다른 지역, 그 침수 지역을 벗어나는 것보다 안전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분이 판단이 더 옳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가 거의 잠길 정도의, 그죠? 본넷 이상으로 잠길 정도의 침수가 됐고 그 지역이 침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서 차를 버리고 걸어서 물을 헤치고 안전한 곳으로 나오는 상황이 사실 상당히 쉽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차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었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의 행동은 일리가 있는 행동이다라는 부분이 하나고, 또 하나는 다른 관점으로 왜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있을 때까지 차에서 안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행동은 나름 타당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간 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나는 집에도 가야 되고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면 그럼 어디서 자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근데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집에 안 가고 안전한 게 좋느냐, 위험을 무릅쓰고 가다 영영 집에 못 가는 게 낫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속을 걷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물속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거든요. 뭐 이런 폭우로 인해서 전선이 끊어진다거나 혹은 또 전신주가 넘어지거나 전신주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경우에 이렇게 통전이 될 수 있는, 한마디로 전기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또 물이라고 하는 건 워낙에 전기가 잘 흐르는 상태잖아요. 또 얘가 통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뭐 감전의 위험성은 뭐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맨홀, 이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맨홀에 빠지는 상황.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시야가 물속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걸어가야 되는 상황. 이건 뭐 홀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단차가 있어서 넘어지는 수도 있고, 뭐 넘어져서 또 급류에 휩쓸릴 수도 있고, 또 깊이를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 또 이를테면 뭐 물이 침수가 된 상황에서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의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이 흐르는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물이 이렇게 도로면을 따라서 흘러가면 한 무릎 정도 높이로 흘러가면 내가 강물, 시냇물 건너듯이 건너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무릎 정도로 건너도 사실은 여기에 휩쓸려서 화를 당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보다는 상당히 다양하고 또 더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매일 오가는 거리고 내가 저쪽에서 강물이 불어나는 걸 항상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위험을 확인하면서 충분히 건널 수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이런 뭐 계곡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시골에 있는 작은 천 같은 경우는 뭐 유수단면이나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한번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눈 깜짝할 새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본인이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든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차를 타고 있는 중에 물에 잠기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천마디로 차를 버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차를 어떻게든 내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하지만 그 당시엔 움직일지 몰라도 침수 지역을 계속 차를 운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더 위험한 상황. 그 전에라도 빨리 버리고 도망갔다면 조금이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더 시간을 더 지체한 다음에 더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한다면 그만큼 살아날 확률도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차는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다시 살 수도 있지만 내 목숨은 그렇게도 안 되니까 그렇게 차는 보상받는다 생각하시고 도망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아깝고 내 차가 아깝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본인 스스로의 생명이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 강남역 지역 일대를 침수를 막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지하수, 지표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 단위로 이런 부분이 침수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들은 사실 어려워요. 사실상 지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들어온 물들을 최대한 빨리 빼주는 거. 건물은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상가, 빌딩 이런 것들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은 제한적이잖아요. 출입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뭐 차량이 드나드는 이런 부분들이나 램프라든지 그럼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잘 막아줄 수 있다면 건물 내로 물이 들어와서 건물 안에서의 피해는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차수판, 이를테면 건물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차수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물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거든요. 뭐 서초동에 있는 모 건물 같은 경우에 침수가 됐을 때 거기에 차수판을 설치해서 주변 기름 막 차에 물이 잠겼는데 그 건물만 뽀송뽀송한 바닥으로 이렇게 유지된 이런 사례들이 계속 회자됐는데 그게 수년 전에도 그렇고 강남역이 침수될 때마다 항상 그 건물들을 찍어주는데 그 건물은 강남역에 침수가 되는 상황들을 보고 야, 내 건물로 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는 걸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차수판을 설치하게 됐고 이런 것처럼 개별 건물이나 개별 주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엄청난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사전적으로 예비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반지하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반지하에서 물이 들어왔을 때 위험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다면 이런 침수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에 침하가 발생해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뭐 창문, 그러니까 막 지면이랑 동등한 레벨에 있어서 물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라든지 또 출입구 같은 경우에 모래턱을 좀 쌓아놨다면 그래도 상당 부분 이러한 부분들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차를 빼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또 그 많은 차들이 동시에 빠져나온다고 하면 그건 어차피 또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물이 안 차도 차가 이동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앞집 분 먼저 나가시고 제가 뒤따라 나가는 이런 거 서로 먼저 나가야 되겠다고 하고 동시에 그에 몰렸을 때는 어차피 침수가 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선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민 공동체 같은 것도 형성돼 있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계단실에 이 주차장에 출입구나 이런 부분들에 차수판 같은 것들을 설치하면 그렇게 설치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 이런 것까지 보고 설마 우리 집 주차장이 물에 차겠어 라는 생각들을 막 하신단 말이죠.
짧은 기간에 대책과 원인들을 다 알 수 있다면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막지 못한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 정말 치수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런 자연재해에 대응한다는 건 길게 수십 년이 걸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됐을 때 왜 이런 것들을 빨리 안 해놓느냐, 왜 안전하게 빨리 안 하느냐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완벽하게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갖춰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스스로의 노력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 시스템적으로나 보완되는 부분들은 우리의 기대나 생각보다는 훨씬 좀 더디게 또 천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당장 내일에 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내년 이맘때 또 비가 많이 올 수 있다면 그때도 야, 왜 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안 돼 있는데 작년에 이랬는데 그건 한 10년, 20년 걸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난 또 물에 빠져 죽어야 되나? 그럼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안전할 수 있는 행동 요령 또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어떤 정보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 그 책임은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할 수 있는 노력들은 부단히 좀 해주십사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